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시장이 참 웃기죠. 그러니까 105포인트 올려놓고 90포인트 빼고 그러려면 왜 올렸지? 막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밀었는데 뭐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이건 뭐 이미 이제 잠정치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안 그래도 침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투자들이 좀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2018년도 이후를 보면 두 분기 연속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는 걸 경기 침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고 2분기는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보긴 하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아니야 이렇게 보긴 하는데 지금 대부분 투자들이 보는 건 금리가 3% 이상 넘어가게 되고 양적 긴축이 상당 부분 진행된 내년도부터는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면. 근데 지금 안 잡힐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걱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 침체로 정말 가는 거 아니냐. 또 이제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마이너스 성장 숫자가 딱 눈앞에 보이다 보니까 이제 긴장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근데 경기 침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또 지표들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1% 이하로 다시 내려왔고 국제유가도 109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올라가서 뭐 112달러, 113달러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국제유가가 또 빠졌죠. 이렇게 되면 또 그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되면서 향후에 뭐 긴축에 대한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 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연속적으로 쭉쭉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유가 빠진 거를 좀 주목을 해보면 이게 미국의 휘발유 재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휘발유 재고가 계속 늘어요. 지금 저 정제 시설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휘발유 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한편으로는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재고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미국의 유가가 생각보다 좀 덜 올라가는,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라든가 휘발유 재고 특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왔던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 보면 역시 경기 침체 걱정, 파월 의장이 경기 후퇴를 경고를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거 물가 안 잡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진다. 그래서 긴축을 세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해진 게 경기 침체 안 된다고 보장은 못 해.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또 경기 침체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한 게 또 투자자들에게는 좀 걱정스러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는 중국 증시가 최근에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수출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이제 뭐 추진 이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 부분도 관련주들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것도 아마 주식시장에 약간의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주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저는 오늘 이 뉴스, 우리나라 자동차주를 의미하는 뉴스는 아닌데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경기가 나빠져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수요가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차는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다니니까 고장이 날 거고, 고장이 나면 부품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몇 개를 주목해야 돼. 부품주 몇 개 주목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어저께 자동차주 그렇게 하락하더니 이제 오늘은 뭐 이런 이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닌데 좀 주목해 볼 만한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내일 새벽에 우리가 실적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주당 순이익 예상치가 2달러 46센트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 비슷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뭐 되게 낮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 이런 이야기로 좀 반전될 수 있거든요. 오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 낮춘 게 문제가 되긴 했는데,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어떻게 나올지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시각도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지수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아시아 증시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이번 달에 꼴찌더라고요. 예, 우리 증시가 아시아에서 가장 부진한 나라로 꼽혔다라는 점도 오늘 좀 두드러진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양시장 다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만 매수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근데 금융투자가 주로 팔았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융투자는 샀다 팔았다 이제
사이클 비슷하게 돌아가는 구도기 때문에 금융투자만 매도한다라면 차라리 그거는 좀 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에 이제 매도를 더해지면서 좀 부담이 컸죠. 근데 특이한 건 옵션에서 외국인이 콜을 사고 풋을 팔았다라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수가 이제 6월 24일부터 급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시장이 한참 막 급락하고 할 때 콜옵션을 열심히 사들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급기야 이제 지수가 3일 동안 빵 하고 올라갈 때는 콜을 팔았어요.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풋옵션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올라간 거 거의 90% 정도 내준 상태인데, 그러니까 또 풋을 팔기 시작하고 있고 콜을 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흔들기 쪽으로 주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현물에서 특징은 외국인들 하이닉스를 지금 4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돌아가려면 내일도 옵션이 오늘 같이 돌아가고,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계속 매수해주고 이러면은 또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구도가 되는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보면 시장이 4분기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건 제가 잠시 후에 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이제 5분기, 5분기 연속 하락할 거냐 이걸 보게 될 텐데,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5분기 연속 하락한 적이 2번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갈 거냐, 7월 초반에 분위기가 바뀔 거냐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이건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거고, 다음에 이제 PC의 물가지수. 사실 이게 7월 중순에 나오는 CPI, PPI보다 중요도는 좀 덜한데, 근데 지금 이제 투자들이 워낙 물가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오늘 지수가 밀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지레 오늘 저 지표 이상하게 나오면 시장 급락할지도 몰라, 이런 걱정을 하고 빠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달보다 좀 올라간 폭이 좀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래 되면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고, 더 올라갔다 이래버리면 인플레이션 정점은 물 건너갔군 이렇게 되면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요 지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수급. 그러니까 최근에 매도를 보면 특정 종목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매도한다라기보다는 오늘도 2차전지 좀 팔았는데 특정 종목에 매도가 집중돼 있거든요. 특정 종목 플러스 삼성전자 또는 특정 종목 플러스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전체로 다 팔거나 아니면은 좀 매도가 이제 특정 종목들 매도가 지나가면 적어도 중립 정도는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이제 7월 들어서 외국인들 수급에 변화가 생기는지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올라간 종목 자동차, 조선, 건설 뭐 구도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뚱맞은 종목이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구도는 나쁘진 않은데, 전기전자가 껴서 들어가 줘야 되죠. 시가총액 구도상. 이게 이제 외국인들 옵션 변화상 이게 또 뭐 내일 아니면 월요일부터 돌아가게 되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걸 봤는데 5월 이후, 5월 첫 번째는 이제 5월 5일이었기 때문에 빼고 나서 보면 이상하게 목요일마다 시장이 빠져요. 우리 시장이 좀 약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게 뭐 위클리 옵션하고 좀 영향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상하게 목요일만 되면 좀 시장이 약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나라 이제 분기 차트로 보면 4분기 이상 연속적으로 하락한 사례가 총 6번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5분기 연속 하락한 것도 2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6년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과연 5번을 채울 거냐.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5번까지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라면 코스피는 2100까지 간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2100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어가 될 거냐. 7월 초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요걸 보면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엔 7월엔 조금 수급이 바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바뀐다라는 게 이제 어떤 업종으로, 삼성전자로 바뀌어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또 변동성만 나온다라는 게 되니까 내일 그 다음 주에 어떤 업종으로 바뀌게 되는지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또 방송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